강영훈의 딱 좋은 라디오.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을 찾아준다거나 길 잃은 사람에게 친절히 안내해준다거나 곤란해진 동료, 친구, 가족을 도와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은 일 하는 건 덤이고 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뿜뿜 차오르지 않나요? 좋은 일은 모두를 훈훈하게 합니다. 베푼 사람도 좋고 받은 사람도 좋고 해피바이러스처럼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마법 같죠. 행복해지는 일 어렵지 않아요. 나누고 베푸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죠. 둘러보면 할 수 있는 좋은 일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해지시겠습니까? 5월 20일 토요일에 딱 좋은 라디오, 오늘도 좋은 에너지 꽉꽉 충전해 드릴게요. 꽃놀이 가요, 우리 같이 꽃놀이 가요. 주말에 딱 좋은 선택, 딱 좋은 라디오, 딱 좋은 DJ, 저는 강영훈입니다. 5월 20일 토요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요. 첫 곡은 윤종신 씨와 홍자가 만들어낸 아주 예쁜 곡 꽃놀이 가요였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도 참 예쁜 이야기였죠. 미담 제조기라 불리는 우리 딱 가족들에게 딱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예. 주말인데 훈훈한 향이 가득한 일들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딱 가족들의 토요일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토요일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또 여러분께 즐거움과 웃음 드리는 거, 그리고 편안한 휴식을 선사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4시까지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잠시 뒤에는 놓친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주셨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그 놓친 문자들 하나하나 애프터 서비스해 드릴게요. 2부에는 딱 좋은 뮤직 타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말을 보내시는데 특히 운전석 위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주말의 향기를 그득 담은 드라이빙 뮤직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2부는 무조건 볼륨 업 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자, 광고 듣고 이 시간 바로 출발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도매 쇼핑몰, 도매 쇼핑몰, 도매 쇼핑몰, 도매 쇼핑몰, 도매 쇼핑몰. 기프트 한국, 기프트 한국, 기프트 한국, 기프트 한국, 기프트 한국. 도매 쇼핑몰은 기프트 한국. 기프트 한국. 좋은 재료 쓰니까 선비 꼬마 김밥, 푸짐하니까 선비 꼬마 김밥, 즉석에서 나오니까 선비 꼬마 김밥. 맛보면 안다. 선비 꼬마 김밥. 김밥 창업은 역시 선비 꼬마 김밥.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 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의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 걸음에 누리다. 에코델타 시티 대성 베르힐. 그랜드 오픈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와 센텀시티를 이어주는 서부산 중심에 SKV1이 옵니다. 동매역 가까이 장평 지하차도 개통으로 더 빠르게 낙동강 테크노밸리의 중심 서부산 SKV1 지식산업센터. 문의 1833-7727 시공 SK에코플랜트. 요즘 대리운전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이제 단돈 9,000원부터 모십니다. 051-999-9999 모든 구간 5,000원 내렸습니다. 051-999-9999 구구콜 대리운전.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듣고 왔습니다. 놓친 문자 확인합니다. 주중에 주셨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그 놓친 문자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게요. 지난 월요일날 올려주신 문자죠. 9867번님, 어제부터 목이 칼칼하더니 오늘 기침이 터지네요. 병원 갔다 왔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이하나 사사번님도 요즘 감기 환자들 진짜 많네요.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도 올려주셨고, 예. 저도 이게 기온이 좀 너를 뛰다 보니까 후두염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주중에 그 링거도 맞고, 예, 약도 꽤 먹었습니다. 예, 목 상태가 안 좋아지기 직전에 이제 또 약으로 좀 몸을 좀 챙기면서 그나마 여러분께 상하지 않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참 다행이었고, 주변에 보면 진짜 요즘 그 목감기, 특히 그 기침 가래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전염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예, 요럴 때 이 마스크를 좀 하고 다니는, 예, 그런 또 배려도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참 요즘 날씨 때문에, 예, 건강 관련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0353번님도 사무실 후배가 감기 걸렸는데 저도 그렇고 직원들 전체가 옮은 것 같네요. 다들 기침하고 무기력하고, 근데 코로나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네라고. 예. 뭐 이제 코로나는 감기죠, 그렇죠? 예. WHO에서도 이제 그 종식에 관련된 얘기도 했고, 다시금 이제 감기의 시대입니다. 예. 그래도 이 마스크는 진짜 좀 뭔가 좀 조짐이 안 좋다 할 때는 꼭 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예, 나를 지킬 수 있는, 예, 무기니까 마스크는, 예, 필요한 것 같고요. 6535번님,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강디 주말에 캠핑 가요. 밀양에 가는데 처음인데 너무 기대됩니다. 예. 이러면 이제 주초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야, 주말에 캠핑 간다. 처음 가는데 얼마나 좋을까. 불멍도 하고 그리들에다가 라면도 끓여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자연과 하나 되고. 진짜 참 그쵸. 지금쯤 제대로 즐기고 계시겠네요. 예,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사진 있으면 사진도 좀 올려주시고. 예, 저도 덩달아 진짜 신납니다. 예. 이게 주초에는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때 이제 주말에 며칠 뒤에 뭘 할까 이런 계획 세우는 거, 이게 또 에너제틱한 한 주를 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2402번님,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잘 몰랐는데 얼마 전부터 들었거든요. 왜 가왕인지 알 것 같아요. 바람의 노래 신청합니다. 예. 비교적 한 30대, 40대 초반까지 조용필 씨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한번 듣고 나면 왜 이분이 가왕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예. 저도 사실 조용필 씨 노래를 그렇게 즐겨 듣는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진짜 내 인생의 노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올해로 73이십니다. 콘서트 하셨죠? 얼마 전에 또 엄청났죠. 예. 그 진짜 그 7순이 넘은 가왕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20대 약관의 소년 같은 그 에너지보다 더하다는 그 기사들도 봤었고, 예. 트롯, 팝, 락, 신스팝, 얼터너티브 록, 전자음악, 펑크 다 되는 최고의 가수. 예. 저는 조용필 선생님 노래 중에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조용필 씨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이런 얘기해도 참 재밌을 것 같아, 같이. 예. 우리는 또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 씨 노래 한 곡 듣고 가도 됩니까?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들어주실 거죠?
모두가 함께했던 명곡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였습니다. 놓친 문자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3851번님, 점심때 돈가스 먹었는데 이전에는 밥은 그냥 리필해줬는데 이제 추가금이 있네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 라고 주셨습니다. 예. 그쵸, 제가 잘 가는 집도 이제 서비스가 아니라 추가로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재료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 아쉬웠습니다. 그럴 때 3851번님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식당 가면 재미난 게 공깃밥은 1,000원이잖아요. 근데 사이다 콜라는 2,000원이다? 2배나 비싸. 항상 메뉴판 보면서 식량보다 음료가 더 비싸구나 이 생각은 한 번씩 했어요. 예. 와우, 강디, 저 토요일날 산 복권 2장 다 5,000원 당첨됐습니다. 8113번님. 오, 축하드립니다. 예. 야, 이 월요일날 요거 확인하고 한 주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8113번님. 저도 뭐 복권을 좀 자주 사는 편이지만 늘상 꽝이거든요. 아, 부럽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이런 자랑은 많이 해주십시오. 다들 기분 좋아지니까. 4004번님, 강디 오늘 회사에서 어디서 태어났냐는 얘기로 한참 이야기꽃을 피웠네요. 사장님은 거창에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과장님은 영당동에서, 부장님은 제주도에서, 저는 영도에서. 다들 영도다리 밑에서 주웠냐고 옛날 스타일로 놀리는 우리 사무실 크크크크. 예. 옛날에 이런 농담 진짜 많이 했는데 니는 영도다리에서 찌워왔다 이가. 예. 그쵸. 참 그 얘기 듣고 막 펑펑 울고 막 삼촌 이모들 막 놀리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진짜 옛날 얘기다. 사장님은 거창에 집에서 태어났다고. 와. 예. 느껴집니다. 예? 옛날의 그 풍경들. 예. 4776번님, 후배들이 저한테 꼰대라고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데 나 꼰대 아니지 않냐? 라고 했다가 비웃음 당했어요. 라고 올려주셨고. 예. 저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비웃던데. 선배가 꼰대 아닌 것 같아요? 꼰대인 것 같아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더라고. 그럼 맞는 겁니다. 근데 후배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터놓고 얘기하는데 후배들이 나를 비웃었다. 이거는 진짜 격이 없는 사이죠. 4776번님은 후배들한테 너무나 좋은 선배, 예, 편안한 선배라는 겁니다. 예. 저라도 좀 말씀드리면 위로가 될까요? 4776번님 절대 꼰대 아닙니다. MZ세대의 그런 합리적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럼요. 예. 9734번님, 오랜만에 시어머님께서 집에 오셨는데 집 청소가 싹 다 된 거예요. 어머님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네요. 우리 시어머님 최고. 예. 근데 좀 부끄러워요라고 올려주신 거 보니까 청소가 진짜 좀 안 돼 있긴 했나 봐요. 예. 좀 부담스러우신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용돈 두둑하게. 자, 오늘 놓친 문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들은 내일 일부에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안지환의 노래입니다. 여우 같은 여자. 여우 같은 여자, 여우 같은 여자. 당신 여우 같은 여자야. 여우 같은 여자. 아무것도 모르겠네. 정말 나는 모르겠네. 당신의 주말 함께하는 딱 좋은 라디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협찬 상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커피가 맛있는 아덴, 프랑스 전통 베이커리 카페 아덴 블랑제리에서 상품권,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닥에서 치킨 상품권,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창원 베스트루이스 해밀턴 호텔에서 숙박권, 통영감 여기 꼭 가야지 스릴 만점 통영 어드벤처 터워에서 이용권,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에서 김치 상품권, 모발을 입히는 위그 스타일러 이윤 헤어 가발에서 가발권과 두피 관리권, 최상급 숙성 한우 전문점 조선 한우 갈비살에서 식사권, 경남 15개 농협과 쌀 조공 법인에서 드리는 20kg 경남쌀 한 포대, 22m 하늘자전거 김해 가야 테마파크 익사이팅 시설 이용권,
여리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솔루션 베베루나에서 3만원 화장품 상품권, 시니어 전문 브랜드 보필에서 목욕의자, 남편도 욕심내는 순한 화장품 뷰티 브랜드 인세라고에서 퍼펙트 카밍 3종 세트, 발에 확 꽂히는 편안함 튜브라기에서 기능성 신발, 아름다운 피부의 필수품 이모샤에서 화장품 세트 챙겨드리는 딱 좋은 라디오입니다. 딱 좋은 뮤직 타임. 딱 좋은 라디오의 주크박스 딱 좋은 뮤직 타임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드라이빙 뮤직으로 갑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말 날들이 굉장히 많죠. 가족들과 함께 신나고 안전하게 달리면서 또는 뭐 신나지만 밀리는 차 안에서 딱 좋은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준비한 드라이빙 뮤직, 특히 운전대에 앉아 계신 30대 후반부터 4050 딱 가족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만한 댄스곡들을 엄선해 놨습니다. 다들 볼륨 업 해주시면 이 주말을 더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첫 곡 신승훈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딱 좋은 뮤직 타임, 아재들의 드라이빙 뮤직으로 함께 할 겁니다. 그 첫 곡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왔고요. 이 곡은 그 3집이었죠. 신승훈 씨 3집. 타이틀곡의 후속곡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노이즈의 천성일 씨가 만든 곡으로 기억합니다. 그 신승훈 씨가 항상 그 발라드만 불러왔었는데 처음으로 선보인 댄스곡이고, 이 노래를 시작으로 정규 앨범 발표할 때마다 댄스곡을 하나 이상씩은 꼭 같이 또 첨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승훈 씨 댄스곡 중에 처음 그 느낌처럼도 있고, 엄마야도 참 노래가 재밌고 너무 신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신승훈 씨 콘서트 가면 역시 또 이 댄스곡들을 상당히 팬들이 좋아해 주신다고도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은 90년대 나이트클럽 좀 가봤다, 나 좀 놀았다 하는 분들을 더없이 흥분시킬 곡들입니다. 듀스의 나를 돌아봐, 그리고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까지. 이제 우리가 시작하겠어. 바로 여기서 D-U-S 듀스. 여기서 우린 보여주고 싶어. D-U-S 듀스. 아재들의 드라이빙 뮤직으로 함께하는 토요일 딱 좋은 라디오 2부입니다. 오늘 이 주제의 타이틀곡은 방금 들었던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였고요. 90년대 초 메가 히트곡이죠. 95년에 발표됐었나요? 제가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한밤의 TV 연애를 수학여행을 가서 송리산 밑에서 친구들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룰라가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그 엉덩이를 이렇게 두드리는 춤을 보고 그때 바로 친구들하고 따라하고, 그때 막 친구들하고 막 저 노래 떴다, 진짜 좋다 막 이렇게 예감했었던, 그 중학생들도 그 히트를 예감했었는데 음악 팬들은 어땠겠습니까? 참, 뭐 가요 톱10 골든컵은 그쵸, 그냥 가볍게 땄었던 곡이고, 이게 앨범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167만 장이 팔렸네요. 이게 혼성그룹 단일 음반 판매량 1등이랍니다. 아무튼 진짜 초메가 히트곡 나에게 잃은 전사, 아주 신나게 잘 듣고 왔고요. 더 신나게 한번 가볼까요? 엄정화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이즌. Use your imagination. Do it.
딱 좋은 라디오 3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3부의 문을 열어준 곡은 이상훈 씨의 노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이었고요. 자, 오늘 3, 4부 준비된 순서 3관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란 코너죠.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이야기들, 뭐 사실 우리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 이야기들을 철저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피관찰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도 하면서 함께 또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시간,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시간, 3관시. 이 시간 오늘도 조태준 씨와 함께 할 거고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 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의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 걸음에 누리다. 에코델타 시티 대성 베르일. 그랜드 오픈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와 센텀시티를 이어주는 서부산 중심에 SKV1이 옵니다. 동매역 가까이 장평지하차도 개통으로 더 빠르게 낙동강 테크노밸리의 중심 서부산 SKV1 지식산업센터. 문의 1833-7727 시공 SK에코플랜트. 요즘 대리운전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이제 단돈 9,000원부터 모십니다. 051-999-9999 모든 구간 5,000원 내렸습니다. 051-999-9999 구구콜 대리운전.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이야기들 철저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3관시. 이 시간 힐링 전문가이자 바닷바람을 품고 다니는 바다사나이이자 평정심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뮤지션 조태준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자체로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예. 마치 그 티베트에 계신 고승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산입니다. 심박수 70에서 80을 넘지 않는 부산. 평정심의 1인자 예. 한강이남 최고의 뮤지션.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조태준과 부산그루브의 리더 조태준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되게 네. 바쁘시더라고요 요즘에. 행사는 행사대로 하셔야 되고 네. 음악도 만드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또 개인 채널도 요즘 하셔가지고. 네, 개인 채널도 한번 네, 딱 네. 시작을 했어요. 네. 좀 올해 초에부터 뭔가 이런저런 SNS 관련해서 네,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생각보다 네. 규칙적으로 하니까 제 생활에도 좀 정리가 되고 아. 이게 처음에는 이거 너무 바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혀 네. 그렇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제 생활에 맞춰서 하면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나 시작했어요. 네. 유튜브를 하나 시작해서 원래 3년 전에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했던 게 그 유튜브 부산 여행 유튜브를 시작했었거든요. 개인 채널 그렇게 운영하셨구나. 개인 채널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부산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막 해운대도 갔는데 서울 올라가기 전에 해운대하고 전혀 다른 한 십몇 년 있다가 해운대에서 다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이 너무 원래 이랬나? 그 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공연으로 오거나 아니면 그냥 잠깐 휴가 왔는데 살면서 보니까 부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 해운대든 광안리든 이기대 공원 뭐 부산그룹 노래 나오잖아요. 해운대, 광안리, 이기대, 태중대, 영도, 송도, 기조 뭐 그때 다녔던 것들을 막 나가려를 한 건데 개인 채널로 파생되는 음악이 부산그룹. 그렇죠. 다니다 보니까 부산 너무 사랑이 넘쳐가지고 부산 사랑이 너무 강해져서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는 있어도 마스크 그렇죠. 그리고 그 시절에 지금은 좀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코로나 초창기에 누가 약간 웃거나 돌아다니면서 행복해하면 진짜 약간 미안했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러기도 싫고 너무 힘들었고 행사 27개가 지소가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브이로그를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3년 동안 부산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 생활이 좀 너무 좀 업그레이드 돼 있다 할까? 뭔가 앨범도 내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영훈 씨도 이렇게 만나서 그쵸. 우리 같이 이렇게 방송도 1년 거의 1년 넘게 하고 있고 훨씬 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브이로그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 간간히 앞으로 있는 공연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부산에서 소소한 일상들이나 맛집 가서 만두 먹는 거 이런 것도 찍어도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죠. 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걸? 그 유튜브 채널 조태준 유튜브가 있습니다. 너튜브에 조태준 검색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뮤지션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연예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음. 프리하게 일하면서도 뭔가 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리가 힘들고 동기부여가 힘들 때가 있는데 어허. 개인 채널 운영하면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동기부여되고 이걸 해야 맞아요. 되겠다. 이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니까 네,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뭔가 SNS도 그렇고. 뭔가 그래도 이거 규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제 공간 안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어디 해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아무튼 뭐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자주 또 그 조태준 씨의 일상을 팬들과 나누면서 네네. 즐겁고 행복하게 또 부산에서 방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3인칭 관찰자 시점 삼관씨입니다. 평정심의 최고봉이시지만 본인의 개인 채널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왔던 평정심을 가지지 못하고 행복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삼관 씨도 마찬가지로 그 행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좋지 않은 좀 어두운 이야기도 함께 또 희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우리 또 피관찰자들께서 올려주신 삶 속에서의 고민들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죠.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사연은 결혼 후 부장님과의 면담. 씁쓸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면담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장님과 면담을 하는데 매년 하는 면담인데 결혼하고 나니 미혼 때 하던 면담 내용과 완전 다르네요. 원래라면 향후 부서 내 역할이나 계획 같은 걸 물어보시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녀 계획이 어떠냐는 질문이 첫 번째고 뭐 이미 배 안에 있는데 날씬해서 티가 안 나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시는데 참 씁쓸합니다. 부장님 참 너무하시네. 향후 몇 년간 계획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눈치이고 무엇을 위해 지난 몇 년을 일해온 걸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매년 좋은 평가 받으며 일해왔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면담 내용 중 반 이상이 자녀 계획이나 휴직 등에 대한 것이라니 결혼하고 나니 언제든 애 낳고 그만둘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요. 너무 씁쓸한데 제 포지션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니 아무리 뭐 애 낳기 좋은 세상 맞아요.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얘기하지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하나하나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게 도움이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도 중요하지만 또 직장 동료고 부장님이면은 이렇게 또 동료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실은 자녀가 나와서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자녀가 나오면은 내 동료에 엄청 축복해 줄 일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먼저 기뻐하는 걸 감사하고 그 뒤에 일은 뭐 어떻게 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부장님 일단 배려가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일단 부장 그러니까요. 이거 근데 진짜 집비 몰라. 그래. 부장님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지금 부장님이 약간 뭔가 겁먹었어. 약간 피관찰자분께서 아직까지 그 잉태를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결혼하셨고 맞아요. 계속해서 그 축하가 이어지고 함께 또 행복하게 일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앞만 바라보니까 근데 반면에 보면 이 피관찰자께서 굉장히 능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분 나가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장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또 축하해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자꾸 이거 이 사람 이거 나가면 또 내 이거 좀 곤란한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그렇죠. 근데 이거 갑자기 안 한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다른 사람 또 오면 이거 지금 업무에 자꾸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커져서 지금 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이 피관찰자께서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뭐 왜 그러세요? 라는 얘기 없이 그냥 본인이 어떻게 이 발걸음을 옮길지에 대한 맞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혼자의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만큼 조직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시는 거. 제일 뒤에도 이렇게 하시네. 너무 씁쓸한데 제 포지션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지. 이러니까 씁쓸하지만 일단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네. 진짜 음. 이게 고민이시라면 지금 하는 그대로 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만에 하나 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임신하시고 육아휴직 하시잖아요. 그럼 본인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게 가장 본인에게 좋은 네, 맞습니다.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씁쓸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부장님은 그 피관찰자께서 갑자기 휴직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한번 받아봐야 정신 차려. 얼마나 좋은 직원인지.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요. 일단 좀 그런 거 씁쓸하시면 다음에 한번 또 부장님한테 왜 자꾸 너무 그렇게 이 정도 말씀을 또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불만을 왜 그런 거 가지고 벌써 얘기하시나? 예, 벌써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뭐 준비를 좀 해놓거나 그럼요. 분명히 방법이 있다. 그거 합리적인 항의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거 다 우리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네. 예. 아이가 우선이죠. 네, 맞습니다. 진짜 분명한 건 이분 진짜 에이스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우리 또 뭐 부장님 이상 되시는 각 조직에서의 이런 그 관계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래. 다들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맞아요. 이런 부장님 만에 하나 한 분 계시잖아. 맞아. 사장님 있으시죠.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이미 배 안에 있는데 날씬해서 티가 안 나는 거 아니지? 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게 인구가 더 많아져야 된다. 네. 물론 저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 결혼 못해서. 네. 근데 이 진짜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더 인구가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도 맞습니다. 부강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이 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직원들이 옆에서 이런 말씀 나누시는 거 들으면 또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뭔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자꾸 뭔가 축복받고 그럼요. 그런 거를 자꾸 보여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본인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보이는 우리 또 피관찰자가 되시기를 파이팅입니다. 부장님 되세요. 그럼요. 네, 부장님 되셔가지고 임원 올라가 임원.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셔서 이제 이 때를 기억하시고 또 그럼요. 부하 직원들에게 따뜻한 부장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이번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시오. 제목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신입이 들어왔는데요가 제목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느낌이 좀 조금 옵니다. 오죠.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신입이 들어왔는데 제가 좀 애매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화도 나네요. 저는 당연히 제 업무들 포함해서 잡무들까지 다 알려줬거든요. 막내니까 하던 일들, 탕비실 청소부터 운편물 수거 등등. 근데 윗선배들이 그렇게 한 사람한테만 시키지 말고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다 했는데 갑자기 같이 하라니 좀 그렇습니다. 참고로 들어온 신입은 저보다 6살 정도 많고요. 6살이나. 경력은 없지만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로 일한 인연이 있어서 이번에 정식 채용됐어요. 그래서 다른 선배들과 이미 안면이 있고 친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좀 소외감이 느껴졌는데 갑자기 막내 업무까지 같이 하라고 하니까 제 위치와 포지션이 애매해진 기분이라 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제가 이 사람한테 선배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배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조금 직장에서 어떤 일이 주로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비춰지는 것 같은데 느낌 자체가. 갑자기 이거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어떤 군대에 있었냐면 제가 해군이에요. 근데 해병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그 헌병대에서 해병들이랑 같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군은 그 부대에 들어갈 때 우리 헌병대에 들어갈 때 완전 이병 때부터 하고 해병들은 중간에 생활하다가 다른 부대에서 이렇게 전입으로 오거든. 그래서 제 선임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입대가 앞선 거죠. 이제 해병하고 회군은 기수가 다르니까. 기수가 다르고 예, 그런데 예. 저보다 선임들이 군생활을 더 많이 했던 예. 그래서 선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병일 때 일병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생활을 제가 엄청 오래 했었는데 예. 그랬었는데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후임을 받고 싶은데 막내 생활 6개월을 하니까 한 5개월쯤 됐는데도 계속 선임이 들어오니까 이게 현타 오지 진짜.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어. 그런데 나중에 돼가지고 후임들이 딱 들어오고 저도 이제 후임이 되고 했는데 후임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오니까 또 왕창 들어오대요. 한 6개월을 견디니까. 군대는 그렇죠 원래. 네, 6개월 지나니까 왕창 들어오는데 그때 선임들이 오히려 중간에 많았던 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임들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늦게 들어왔던 선임들도 이 부대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후임이 한 명 있긴 한데 물어보면 저한테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임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중에 후임들 들어오니까 후임들한테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짬밥이 차니까 제가 되게 이 부대의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월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조금 나거든요. 좀 나이가 맞아요. 이게 네. 그 군대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계급 사회니까. 근데 네.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6살이 많은데 알고 보니 중고 신입 사원이잖아요. 원래 여기 안면도에 있었고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었고 먼저 들어와서 좀 익혔으니까. 예. 근데 사실 진짜 정식 직원이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디테일하고 세세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배라고 얘기 안 하는 거 그냥 좀 이 피관찰자가 마음을 좀 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 사람이 원래 그래 엄밀히 나보다 아르바이트지만 먼저 일을 했고 여기 잘 아니까. 네. 그래 선배라고 하지 마. 그래 네. 괜찮아. 나보다 6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보단 더 많이 알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당신보다는 더 디테일한 업무 쪽에서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고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아, 형 뭐 아니면 뭐 누나 뭐 아니면 뭐 언니 그쵸. 하면 밥도 뭐 이렇게 머리들 그 부하 직원이랄까 뭐 미치면 자기가 좀 사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도 하다못해 얻어먹지는 못하더라도 더치페이는 할 수 있고 그런 좀 그렇게 좀 편해진 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본전 생각이란 게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입 때 이렇게 했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라는 거. 왜 같이 해야 돼? 뭐 이런 진짜 것도. 아까워요. 사실 본전 생각이 가장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살짝 지금은 본전 생각을 조금 좀 내려놓고 일단은 이 관계 속에서 같이 하는 거 이러면 이분하고 좀 더 유대관계가 쌓이면서 맞아요. 나한테 맞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클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잘 해주시면 분명히 더 좋은 게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진리지만 당연하지 않은 걸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 그냥 내가 쓴 약 하나 먹듯이 맞습니다. 그냥 삼키고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또 우리 피관찰자를 응원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또 잊지 마시고요. 네. 예, 여튼 사회생활에서 계속 덩크슛을 날리는 그렇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하는 우리 또 피관찰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승원의 덩크슛 듣고 가죠. 한디는 내 스타일이야. 강영훈 마음에 들었어. 딱 좋은 내 타입이야. 꽂힘했어. 딱 좋은 라디오. 강영훈의 딱 좋은 라디오. 토요일 딱 좋은 라디오 4부가 시작됐습니다. 조태준 네. 씨와 함께하는 3인칭 관찰자 시점 3관시 이어가고 있고요. 네.
조태준 씨가 매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토요일에 많은 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네. 조언해 주시고 네.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네. 뭐 심리 상담사라든지 뭐 카운슬러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진짜요? 예, 본인의 직업은 정확하게 뭡니까? 저 가수입니다. 예, 네. 뮤지션입니다. 예, 그래도 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네요. 하고 네. 있죠. 예. 네. 뭐 장사하자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남쪽 끝섬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부산 그루브라든지 네. 히트곡을 만드시는 네. 가수 겸 뮤지션, 네. 작사 작곡자입니다. 네. 다음에 언제 날 잡아서 또 노래도 한번 하고 그래 네. 그래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옛날에는 기타하고 우쿨렐레 챙겨왔는데 요즘 네. 악기도 안 챙겨와요. 근데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따뜻하고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야죠. 네. 예. 부산 그루브 이 날씨에 너무 어울리는 노래니까 좋습니다. 듣고 와서 계속해서 우리 또 관찰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예. 1, 2, 3, 4, 5, 6, 7, 8, 9, 10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조태준과 부산 그루브의 부산 그루브 듣고 왔습니다. 정말 예. 그 부산 바다와 딱 어울리는 예. 그런 곡이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 좋습니다. 관찰자의 사연 예. 우리 조태준 씨가 소개해 주십니다. 제목 마음 정리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마음 정리. 안녕하세요. 30대 여자 직장인입니다. 1년 전 사내 연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상대방보다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자꾸 부딪혀서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곧 결혼한다네요. 그동안 회사에서 계속 마주치다 보니 마음 정리는 하지 못했고 사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미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이젠 정말 완전히 포기해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회사가 지옥입니다. 같은 팀이라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하는데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어떡해. 어떡하죠? 최대한 피해 다녀도 될까요? 그럼 너무 티나겠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 걸면서 감정 무뎌지게 하는 게 정말 나을까요? 참고로 파트끼리 긴밀한 부서라서 아예 대화 안 하는 건 불가능하고 마주치지 않는 방법은 퇴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 어떡하죠? 제발 마음 정리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중간에 감정이입이 돼서 뭔가 이 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좀 알고 싶네요. 네. 사실 그 뭐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들 뭐 시간이 약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그 대입이 잘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맨 처음에 이제 헤어진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마주치는 거라 또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 완전 또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마음이 좀 사실 뭐 좋아하던 사이니까 헤어졌다고 뭐 원수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분명히 마음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걸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런데 이분이랑 사귀면서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헤어진 거거든요. 안 맞았으니까. 네. 근데 본인이 좀 더 좋아했다는 그런 부분이 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좋아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이 많으니까 헤어졌을 때 그 섭섭한 부분을 느꼈던 그 시간들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헤어지자고 하셨을 건데 저는 이거는 참 마음은 되게 아프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네. 맨날 저도 매주 그렇습니다. 봐야 되고 네. 진짜. 그런데 일단은 마음을 정리는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연인기랑 헤어지면 좋았던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내 상황이 네. 지금 좀 외롭다거나 아니면 네. 내가 지금 좀 그냥 혼자 있는 일상에 옛날에 그때 참 좋았는데 이거 먼저 생각이 드는데 안 좋았던 것부터 자꾸 생각을 좀 하시고 안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예. 저기 옛날에 그때 그랬었지. 그때 전에 만나는데 방구나 퉁퉁 끼사고. 그러니까 뭐 약간 밥 이런 것들. 그래. 그런 거 하고. 예. 그리고 좀 그 생각을 자꾸 하면 생각이라는 게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다 보면 점점 더 커지는 게 그게 생각이라서 그 꼬리가 마음의 심연까지 와닿죠. 그러니까요. 예. 점점 커지니까 이거부터 좀 커트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좀 써보라고 하고 싶어요. 써보라고.
백지에다가 어허. 내가 왜 정리해야 되는지 정리가 안 되는지 그거를 그 정확하게 기승전결을 따져가지고 어허.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일기를 쓰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맞아요. 쓰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암기할 때도 쓰면서 내 마음을 그 종이에 덮어놨을 때 맞습니다. 그걸 제 3자 입장에서 볼 수가 있다고요. 너무 그리고 나를 좋은 평가할 수 방법인데요. 있거든요. 네. 한번 써보라고 하고 싶고 맞아. 생각을 막 계속 하다 보면 이 생각 쳐서 막 날아다니는데 쓰면 정리가 되겠다. 맞아요. 네. 그리고 얼마 안 되신 것 같아. 음. 뭐 많아봤자 한 1년 정도 그 안에 기간인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음. 그 전에 저는 이분한테 콜병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 쿨병. 콜함을 가장한 나의 연기가 좀 필요해요. 아 그렇죠. 그걸 메소드 연기처럼 네. 괜찮아 라고 그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도 그냥 이거 어때요? 라고 네. 나를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예. 연기 학원이라도 다니세요 그러면. 아 좋아요. 네,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면 그 너튜버 같은 데 찾아봐가지고 연기하는 법 이런 거 찾아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어허. 저는 콜병에 걸려야 된다 생각해야 어허. 돼요. 네. 예. 저도 조태준 씨 딱 네. 디테일한 방법으로 딱 했었을 때 저는 뭔가 좀 색다른 뭐 취미라든지 좀 식상하지만 네, 근데 결국 그게 답일 것 같은 게 왜냐면 다른 사람 만나면 사실 이렇게 기분 안 좋을 때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그 시간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 후에 또 혹시나 좀 안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배고플 때 우리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배 막 엄청 고프면 아무거나 막 먹어도 다 맛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너무 외롭고 안 좋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생각 안 하고 막 만날 수가 있거든.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쵸. 뭔가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새로운 취미. 새로운 취미, 운동을 하거나 뭐 영어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조태준 씨가 만약에 이 피관찰자 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운동할 것 같아요. 운동요? 예, 저는 일단 당분간은 다른 거 안 하고 회사 생활 좀 불편해도 자꾸 견뎌내고 그런데 운동을 해서 내 스스로 내 몸을 되게 좀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회사에서 계속 마주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주치도 어떻게 돼 가면? 그래도 그냥 그게 좀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뭐 혹시나 그런 이야기 나오면 사실 축하하고 그렇게 쿨하게 영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쿨병 이거 자꾸 연기하다 보면 진짜 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연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주쳤을 때는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드라마 장면들 배우들의 연기가 있어요. 그걸 계속 봐. 아하. 똑같이 흉내내면 돼. 되게 쿨해 보일 거야. 그러니까. 네. 자꾸 그렇게 연기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시간 지나면 감정도 무뎌지게 돼 있고. 회사에서는 연기하고 회사 마치고 나면 이제 생각날 때마다 운동으로 뛰는 거. 난 뭐 그것도 괜찮아. 하면서 이제 그만. 아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저 축의금 얼마 내야 돼요? 아 축의금. 나 결혼식 안 가겠다. 솔직히 결혼식까지는 안 가야지. 그까지 가면 이상하지. 안 가면 5만 원이네? 안 해도 돼. 축의금. 아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안 그런가? 하니? 그런가? 형 안 할 거야 진짜? 이런 상황이면? 나는 전 여친도 결혼한다고 축의금 안 했는데. 그러면 결혼한다고 뭐 축의금을 해. 뭐. 예. 그렇지. 아니 예. 진짜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거니까 네. 콜병 한번 걸려 보시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 행복한 날이 곧 찾아오실 거라고. 네. 예. 저희도 같이 주문을 외워 드리겠습니다. 예. 네. 뻔한 선곡 하나 할게요. 예.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그렇습니다. 예. 언젠가 라라라 3인칭 관찰자 시점 3관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하죠.
제목 이직 후 업무 스트레스 이거 어떡하죠?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해서 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업무 적응이 너무 힘들어요. 좀 심각하게 밥도 안 먹히고 표정이 펴지질 않네요. 아무리 경력이라지만 다른 산업군에 와서 업무 관련 용어부터 그냥 다 처음 들어보는 것들인데 일만 주어지고 끝입니다. 경력직이니까 알아서 믿고 맡기는 느낌? 보고 날짜는 다가오는데 일은 진도가 안 나가고 선임이나 팀장에게 SOS를 쳐도 그냥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정말 큰 방향만 잡아줄 뿐 세세하게 알려주질 않아요. 업무의 프로세스 자체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내일 출근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상태를 보고 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합니다. 심지어 출근하다가 그냥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봐요. 안 되죠. 아이고 네. 심각한데. 그러네요. 스트레스가 많으시겠다. 네.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죠? 이건 것 같아. 지금 경력직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네네. 본인이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주위에서도 자연스레 부담을 주고 있는 거고. 맞아 잘하겠지. 예.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경계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네. 쟤 뭐 경력직으로 뽑혔는데 뭐 놔둬봐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 그게 아니면 그냥 잘하겠지라는 믿음. 예. 전 반반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이게 반반입니다. 이래서 더 지금 고민이 되는 거고. 자, 뭐 지금 앞서 세 가지 사연도 그렇지만 딱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지금 또 이 고민을 함께 또 해결해 주고 계시고 우리 조태준 씨는 이 어려운 부분 어떤 파회법으로 좀 헤쳐 나가야 될지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와 이게 사실은 뭐 말로는 쉽죠. 네네. 말로는 처음에 가서 고생하면 분명히 나중에 또 엄청 많은 지식이 있어서 또 잘 네네. 되거든. 이건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정말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법한 맞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경력이라서 신입 때처럼 모르는 걸 당당하게 묻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네. 저라면 일단 이럴 때는 그 업무의 순서부터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마다 다르니까. 조직마다 다 다르니까. 맞아. 요 앞에 지금 저는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고 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업무 관련 용어부터 그냥 처음 다 들어보는 것인데라고 하시니까 네네. 이 용어를 모르면 물어봐도 뭔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업무 관련 용어부터 1번 용어 외운다. 그러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주변에 보고 물어볼 사람. 저 사람 좀 성격 좋아 보이는 평소 때 밥 먹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사심없이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파악한다.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 뭔가 최고 기본적인 그런 업무 순서부터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 아까 이 전 사연처럼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1번 뭐 업무 용어, 2번 그 사회 그 직장 동료, 네네. 포섭,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주제, 뭐 2번 업무의 중요한 뭐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으셔서 며칠이 있으니까 그 중에 그 며칠 동안에 지금 이제 큰일 난 상황이니까 사실 뭐 한 3일 정도 잠도 좀 덜 주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일을 해 나가면 또 이렇게 해서 일단 적응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봐도 동료 말씀해 주셨는데 동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얘기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는 내가 지금 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예 모자란 척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경력직이지만 여기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하면서 소통을 시작하고 많이 도와주세요. 겸손함이 겸허함으로 다가가는 게 이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면 경력직의 세상입니다. 요즘 그 신입보다 경력직을 뽑는 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말씀해 주시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용어도 다르고 조직마다 다들 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조직의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내가 다 알고 있어도 외려 내가 좀 모자란 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가오고 맞아요. 팔짱 끼고 나를 지켜보는 그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놓게 하면서 추후에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반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경력직으로 들어갔으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그 태도가
이걸 뭐래 능력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모를 때는 모르는 거는 난 예, 당연히 예. 모른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한 번 가르쳐 주면 딱 캐치를 해서 예, 예. 그때부터 업무 파악하는 능력들을 보는 게 또 음.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은 일을 저렇게 하네. 예, 예. 잘한다. 이런 그런 태도에서 이제 그런 그 능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처음 딱 들어가가지고 음. 하나하나 아무리 경력직 신입이라도 다 가르쳐주는 선배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경력직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고 지금도 물론 그런 겸손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맞습니다. 더욱더 좀 다가가고 살갑게 다가가면 어느 정도 내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바탕은 충분히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좀 떨어진 자신감은 그렇게 동료들과의 소통으로 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어떨까? 아, 예. 정말 화이팅입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막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아, 나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이건 됩니다. 지금 약간 네.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예. 이거는 뭐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시집장가 가가지고 그 맞습니다. 처가댁에 뭐 아니면 시댁의 분위기들이 익혀야 된다는 거라든지 네, 맞아요. 어디 뭐 새롭게 친구들하고 모임에 들어가는데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된다든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삶에 대입하면 다 맞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더 네. 겸손함으로 이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네, 일단 예. 앞에 있는 거 보고 달려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네. 그것도 생각하면서 또 더욱더 또 파이팅을 저희가 외쳐드립니다. 자, 조태준 씨와 함께했던 시간 오늘도 너무 행복했고요. 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네.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머리를 맞대서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성의 대박이야 남겨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구성의 하여진, 저는 강디 강영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딱가족 여러분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